법률은요, 뭐만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나 규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온천권이죠. 온천에 관한 권리는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맞고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 양의장 내의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는 한계 양도 담권을 설정할 수 없다.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 양만장에 대해서 특정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뱀장어들 전부죠. 이것을 하나의 집합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집합물인데요. 그래서 동산양도담보. 그래서 집합물에서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 권능이 영구적 대세적으로 포기된 수익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는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사용 수익과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죠.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이 대세적으로 포기되는 그러한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 요청권은 소유권 자체에 의한 물권 요청권이 있잖아요. 그 물권 요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요. 자, 30번요. 부동산 등기죠. 1번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 이거 사실상 뭐죠?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구, 을구, 권리의 등기만 유용이 되는 것이죠.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죠. 여기 원인 없이 말소되죠. 그럼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은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있죠. 우리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죠. 그럼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권리는 모두가 다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된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 등기는 직권 말소, 이렇게. 그러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그럼 본등기 시부터란 말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소급한다? 순위는 소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추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추정이에요. 뭐? 오케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추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읽으면 안 되죠. 그럼 제3자는 물론이고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오늘 머리 안 감았어? 머리? 안 감았어? 아니, 머리 모자 쓰고 와서 모자 쓰고 와가지고 자요. 자, 감았나? 자, 30번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요? 아니, 갑자기 왔더니 아까부터 모자를 봤는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 타이밍을 낮춰가지고 못 물었어요. 자, 32번요. 등기죠. 등기는요, 본등기한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은 소급표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뭐가 소급한다고? 순위가 소급한다. 알겠죠? 2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또 나왔네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여기 나왔네. 이제 아까 우리 공유 지분 포기 한번 나왔었죠. 이번에 뭐가 나온다? 합유. 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하죠. 그러면 합유 지분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등기. 알죠?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합유 포기된 합유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기소한다. OX, X. 그건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가 없으면 안 돼. 등기하지 않더라도 틀렸어. 4번은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등기가 등기에서 등기 매제가 등기 원인을 증여로 주장했다.
매매인데 증여로 주장했다. 추정력은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안 깨어져. 왜?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알겠죠? 그래도 이것은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두 개 딱 빼고. 알겠죠? 5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말도 안 되죠. 죽은 사람이 무슨 재주로 등기하겠어요? 알겠죠? 요즘은 죽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등기의 무효를 주장한 자가 주장 입증한다. 틀렸어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허무인 사자명의. 허무인 사자명의는 추정력이 없다. 하지만 사자명의 등기도 상속인에 의해서 상속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뒤에가 무슨 말이 붙는다?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말이 붙여. 그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는 몰라도 사자명의 또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자, 34번은요 점유자, 회복자 또 나왔네요. 우리 아까 설명하면 했었죠. 자, 보시면 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요 천연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 목적의, 그건 아니죠. 수익 목적의 과실수취권, 이건 아니에요. 사용수익은 용익물권, 수익 목적은 용익물권만 있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만. 이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과실수취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뭐란다? 우선 충당하기 위해서. 우선 충당이란 뭐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차를 하루에 10만 원씩 받으면 10만 원씩 빼는 거죠. 그럼 얼마 남아? 90만 원. 이 90만 원 또 하루 더해. 그럼 얼마? 80만 원. 이렇게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에서 빼나가는 거죠. 이것을 우선 충당한다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수익 목적의 과실수취권은 뭐예요? 이런, 만약에 내가요 남의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봐. 그러면 수익이 있겠죠. 수익이 있으면 내 통장에 어떻게 계속 쌓이죠. 통장이요 수익이 들어오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쌓이는 게 아니야.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에서 공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선 충당이라고 그래. 우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수익 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3번은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훼손. 딱 멸실훼손은 뭐다? 선, 자, 현, 전이다. 선이인데 소유의 의사가 없대. 그러면 현존이익이에요, 전부예요? 전부. 3번 틀렸어. 4번은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았다. 반환 청구받았다. 우리 아까 비용상환은 언제 청구한다? 전속 중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속 중에 청구하는 것은 그건 임대차라고 했잖아요. 점유자와 회복자는 계약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전속 중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맞네.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해? 지출 당시에요? 아니면 반환 당시? 반환.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에요. 현재 반환 청구란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죠. 점유자는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전 소유자에게 지출 당시 전 소유자 OX, X, 반환 당시 소유자, 반환 청구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무슨 관계가 없으니까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투입한 비용이니까 그 물건을 반환 받아 가는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요 봐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처음 나왔다기보다는 2번하고 지금요 5번은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2번 같은 표현력이 우리한테 나오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마 5번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5번. 자, 36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 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 점유에 의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 됐죠?
왜냐면 내가요 점유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임대 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내가 무슨 점유해? 간접 점유. 그것도 된다 이 말이죠. 2번 사기.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점유 횟수의 소건이 뭐예요? 점유 횟수의 소건이 뭐예요? 아니 꼭 이렇게 쓸 필요 뭐가 있나? 나는 좀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굳이 그러면 섬유 횟수의 소건 그러면 한문을 써주든지. 알겠죠? 뭐 이게 무슨가요? 점유 횟수 소건 이렇게 왜 쓰냐고. 알겠죠? 이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소송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점유 횟수, 횟수는 뭐죠? 반환이죠.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출소기간이죠. 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하니까 점유 횟수의 소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3번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건물 부지의 점유자다. 맞아요? 맞아? 여기 봐봐. 이 말이죠. 봐봐.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갑의 토지 위에 지금요 의리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게 의리 건물, 이 사람이 등기했든 미등기 따지지 마.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 뭐다? 대지 점유자라고 그랬죠. 대지 점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건물 부지의 점유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소유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무슨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 또 하나는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이걸 매수한 사람 병이 아직 미등기예요. 미등기면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 그러니까 대지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말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면은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건물을 미등기를 양수해서 그랬잖아요.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했다. 사실상 소유자다 이 말이죠.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어서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질적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런 말이죠. 4번 간접 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 관계.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우리 법률행위죠. 계약에 의해서 간접 점유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요 우리가 도로 관리하죠. 도로 관리청 어떻게 해요? 여기 경기도가 도로를요 개설을 하고요 그것을 남양주시에다가요 관리를 맡길 수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위임에 의해서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간접 점유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설정될 수가 있다.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대부분이 법률행위죠. 그래서 우리 간접 점유는 법률행위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앞에 보면요 지상권 있고 전세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임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법률은 그건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도로관리청을 도로관리를 위임을 주는 거 하급 행정기관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형태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한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위임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 줄고 매매 교환이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 줄고 전세권 이퀄 타주, 전세권 이퀄 타주,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줄고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점유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나 교환으로 해야죠.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되죠. 이해되셨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여기서는 지금요 다 아주 지문이요 어느 하나를 뭐 공짜로 주거나 그런 지문이 아니죠. 괜찮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죠. 자 38번요 취득시효죠. 1번 취득시효.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잘 나오냐 사례형 문제가 잘 나오냐. 우리 시험을 보면 기출문제를 보면은 서술형 지문이 훨씬 더 잘 나와. 왜냐하면 문제가 내기가 좀 쉽고요. 만약에 난이도를 높이려면 무조건 사례형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날짜를 막 써놓죠. 길게. 그런 것은 그냥 안 풀어도 돼. 알겠죠? 그거 하나 풀러 가다가 시간 더 걸려.
알겠죠? 아직도 이형 지매기는 39척의 배가 남아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몇 며칠 날 계약을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하면 좋죠. 근데 그러지 말고 먼저 패스하고 일단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순서대로 안 나가면은 이게 뭐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알겠죠? 이거 버릴 줄 몰라. 알겠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순서대로 꼭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골치 아파 진짜로.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계산 문제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죠. 알겠죠? 자 38번.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취득쇼 여기 봐봐. 우리가 먼저 항상 여기 또 나왔죠. 지금 행정재산이 지금 2번 나왔죠. 국유재산에서요. 국유재산에서 행정재산하고요. 여기 일반재산하고 있잖아요. 일반재산 옛날에 잡종재산이에요. 잡종지 알겠죠? 행정재산 돼 안 돼? 안 돼. 일반재산은 돼. 여기 지금 또 나왔잖아요. 일반재산 돼. 근데 나중에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돼서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문제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고요. 우리가요 여기 봐봐. 이 사람은 항상 이건 누구예요? 이건 누구예요? 점유자. 을? 오케이. 아주 좋았어. 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눈은요 아주 대단한 거죠. 알겠죠? 저건 뭐 거의 뭐 이미요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점유자 그러면 이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죠. 이게 소유자인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주점유 추정이라는 거예요. 자주점유 추정. 이게 중요해. 자주점유 추정. 추정은 누가 입증한다? 내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오케이. 상대방이 입증을 해요. 그래서요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다가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왜?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점유자가 이 말이 나와. 이 지문이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3번은요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자가 동일하다. 등기명자가 계속해서 동일하다. 이 말은 뭐냐?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은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죠.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불법행위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채무불이행은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뭐 전에? 완성 후 등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효 완성기한은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그럼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 여기 등기죠. 등기 가비로 해야 돼. 왜? 아까 점유가 을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점유가 을이라고 했어. 알겠죠? 여기다 바꾸면 큰일 나. 알겠죠? 자요 기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20년이죠? 20년 지났죠? 그럼 여기 20년이 지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을 소유가 되죠. 그럼 이 저당권은 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은 물권이죠. 등기 청구는 채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 원시 취득은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것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소유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요 저당권이 경매가 되지 않게끔 막으려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되겠죠. 갑이 을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알겠죠?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에서 가등기 하고 나서 20년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번등기를 했어. 번등기. 그러면은 번등기 했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은 이 번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말소할 수? 아니 있냐고 없냐고요? 주현 씨 아까 이거 오늘 들어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건 들어본 거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또 들어본 것 같아. 아까 점심시간에는 그 전에 것은 오는 거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알겠죠? 자요? 자, 하나로 들어본 적 없단 말을 너무 당당히 얘기해줘. 깜짝 놀랐잖아요. 알겠죠? 너무 당당히 얘기해가지고, 아이고요. 이러다가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죠. 자, 봐봐요. 우리는 여기서 가등길 했잖아요. 가등길하고요. 여기서요, 번등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수은이는 가등기 씨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해요? 번등기 씨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년이 됐지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알겠죠?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언제 했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 보호된다. 만약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알겠죠?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해서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가 됐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없느냐 아니고 있는 이래야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요, 연자차. 지금부터 우리가 취득시효에 대해서 설명을 나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자, 취득시효는요, 항상 있잖아요. 취득시효는 여러분요, 만약에 사례형 문제로 나오든 지문으로 나오든 얘가 지금 등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점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야 돼요. 등기인지 점유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읽지 말고 주어가 뭐냐는 거죠. 주어가. 알겠죠? 뭘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요,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잖아요. 그럼 먼저 점유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하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20년 지났죠? 20년 지나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한다. 몇 년이다? 10년이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포기. 시효 이익의 포기는 언제 소멸한다? 즉시로 소멸한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한다?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점유를 이전한다. 점유를 이전해. 점유를 이전한다. 그러면 병은 을의 권리를 갑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대위 그 말이 중요하고, 을이 20년에 대해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의 등기가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에서 갑의 등기를 말소한 후 진정한 권리자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을이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급해서 등기하면은. 그런데 아직 미등기라고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토지를 인도하라거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을이 여기서 건물을 지은 것, 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발생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도 있죠. 점유를 양도했지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죠. 이때 양도할 때는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항 요건은 뭐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거나 갑의 승낙이 있거나 둘 중 하나.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점유 취득 시효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할 때는 통지나 승낙. 왜냐? 을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죠. 갑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죠. 그래서 의무자는 승낙만 있으면 되고 권리자는 통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죠. 등기를 이제 보는 거죠. 등기는 갑이고 점유는 을이죠. 자, 을이요. 20년이 지났죠? 20년. 그래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는 있다 없다? 없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단 말은 계약 관계고, 계약 관계란 말은 을은 타주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 돼. 그런데요, 을이 20년을 완성한 사실을 갑이 알고 병한테 넘기죠. 그럼 무슨 행위다? 불법 행위고. 뭐로 넘긴다? 모르고 병한테 넘긴다. 그럼 뭐다?
적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 이 갑에서 병으로 넘겼는데요, 이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한 사실을 뭐하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라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해. 그런데요, 여기서 뭘 하게 되면 병이 적극가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히요, 명의신탁이 적법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수탁자에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하면은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파산관제인이다. 파산관제인도 제3자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20년이 있어야 된다. 시효가 진행 중 17년 만에 등기가 병으로 넘어갔다. 그럼 몇 년 기다렸다가 3년을 기다렸다가 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 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를 말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를 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상청권이죠. 그럼 대상청권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 먼저 등기청권을 행사하고 서울시에 수용이 돼. 수용이 되면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이행불능이죠. 그러고 나서 보상금이 나오죠. 그 보상금을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을 반환 청구한다.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대상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이행불능이 되기 전까지 뭘 해야 돼? 등기 청구권을 행사.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40번 봐요. 총유적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봐봐. 우린 여러분요, 매매 계약 체결은 원래 매매 계약은 뭐요? 의무 부담행위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총 비법인 사단이 뭐요? 교회나 종중이라 봐. 교회가요 총유물, 교회에서 어떤 물건 같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 원래 이것은 의무 부담행위지 처분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러죠. 처분행위다. 왜? 비법인 사단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것을 나중에는 계약했으니까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유효이고, 유효면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겠죠. 알겠죠? 암기할 수밖에 없다. 자, 봐봐요. 2번도 재밌는 말이죠. 이건 다른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거지 우리 시험에만 안 나왔을 뿐이에요.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에 금전채무를 보증하죠. 금전채무를 보증, 이것은 바로 뭐죠? 보증하는 게 뭐예요? 의무부담행위죠. 이걸 진짜 의무부담행위잖아요. 이 의무부담행위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도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니까 뭐다? 의무부담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구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죠? 여기 비법인 사단, 교회나 종중이 재건축 조합이 종합재산이나 교회재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 체결하는 행위를 뭐로 봤다? 처분행위로 봤다. 보증 쓰는 것은 뭐로 봤다? 의무부담행위로 봤다. 이렇게 구별하라고요. 알겠죠? 약간 1번이 조금 이해 안 되죠? 우리 계약은 지금까지 의무부담행위라고 얘기했는데요. 3번은요, 총유물의 보증. 총유물을 봐봐. 단독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 단독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 왜요? 우리가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지분이 없으니까 뭐 지분의 과반수라든가 전원의 동의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정관이나 규약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로 해야 돼. 정관이나 규약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요, 대표자는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 안 돼. 단독 그러면 안 된다고. 총유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명이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단체명이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돼. 단독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독으로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조심해요. 1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총유 우리 시험은요 합의론 시험이니까 합의까지 나왔는데요. 총유. 자, 비법인 사단이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이죠. 이것은 뭐로 한다? 조합원 전원의 뭐다?
총유다. 이렇게 총유. 이렇게 주택조합이 뭐죠? 주택조합도 총유죠. 그래서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총유에 관한 문제 중에서요, 가장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것이 아닌가. 알겠죠? 왜냐하면 1번하고 2번하고요, 여기 5번하고요. 알겠죠? 보통 여기서 2번은 시험에 자주 나왔다. 다른 시험에도. 보증 서는 그것은 뭐다? 처분행위가 아니다. 이건 나왔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건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1번하고 지금 여기 몇 번이죠? 5번이죠.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이 1번과 5번을 안 나왔으니까 잘 보시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42번 점유 취득시효죠. 자, 1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등기하지 않더라도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죠.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를 아직 안 했죠. 그래도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뭐로 주장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죠. 그럼 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 17년 만에 바뀌었다 이 말이죠. 다음에 3번은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자, 완성 후에 등기 명의자가 변경됐죠. 완성 후 등기 명의자가 변경됐죠. 설사 배탈 났나 본데, 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했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의인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알았죠? 없다. 자, 4번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 중 몇 년? 17년. 등기 명의인이 변경되죠. 이럴 때는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산점을 임의로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 5번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죠. 등기 명의자가 바뀐 시점부터 다시 20년을 경과하죠. 그러면 2차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44번 X토지에 대하여 갑은 6분의 4, 6분의 4는 3분의 2죠. 그럼 을하고 병은 6분의 1이겠네요. 갑은요 3분의 2죠. 을하고 병은 6분의 1이죠. 각각 공유하고 있다. 을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X토지 일부의 소나무를 식재했다. 그럼 여기요, 을은 소수죠. 소수가요, 토지의 일부에 소나무를 식재했단 말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 말이죠. 1번 병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도 청구는 안 되죠. 뭐는 된다? 방해, 제거, 소나무 뽑아라. 이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인도 청구는 안 된다. 병은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기하여 을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금지를 할 수는 있어. 청구할 수는 있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죠. 3번은요, 을이 아닌 갑이 소나무를 식재하고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도 다른 공유자는 보존 행위로서 보존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늘 만일 을이 아닌 갑이 소나무를 식재하고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유자들은 갑에 대하여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반수가 하면은 안 되고, 아니 가반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병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이면요, 갑은 3분의 2죠. 3분의 2니까 을하고 병은 각각 6분의 1이죠. 이건 소수죠. 소수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소수가 점유하면은 뭐죠? 여기서 만약에 병이다. 병이 점유하고 있다. 소수가. 그러면 갑하고 병이 있죠. 아니 갑하고 을이 있죠. 갑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을은 인도 청구가 안 되죠. 을은. 그런데요, 여기 소수가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요,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방해 제거는 누구도 청구한다? 갑도 청구하고 또는 을도 청구 다 하죠. 그런데 이게 소수가 점유하고 있죠. 불법점이죠. 그럼 여기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한다? 지분 비율로 청구하죠. 지분 비율로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점유한다. 갑이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방해 제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적법이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지분 비율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적법이니까 인도 청구나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디귿하고 닐은 갑이니까 적법이니까 방해 제거나 인도 청구는 안 된다. 알겠죠?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에요? 그런가 봐요. 자, 46거죠. 공유물 분할이죠? 다른 시험에서는 공유물 분할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공유물 분할이 참 많이 나온 편에 속해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보면 기출문제를 그 앞에 문제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6문제가 앞이면 뒤에서 4문제 정도는 공유물 분할이에요.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거의요. 알겠죠? 자, 공유물 분할 효과는 소급 판단한다. 재밌는 말이죠. 분할 효과는 소급 판단한다. 왜 소급하지 않죠? 우리 공유물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 있죠? 협의가 안 되고 무슨 뭐다? 재판상 분할을 하죠? 재판상 분할은 이걸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판결 확정 시부터. 그러니까 소급표가 없죠. 협의가 뭐예요? 협의는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있죠? 등기할 때부터죠.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뭐죠? 언제요? 그 접수시니까 아무튼 등기시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의 측은 등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죠? 소유권이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의 경우는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그때부터 각자 소유자가 되는 거죠. 물권 변동이요.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재판은요,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면 뭘 한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면 뭘 한다? 그럼 경매하죠. 경매. 그럼 대가 배상이다. 우리가 이제 가격 배상하고 대가 분할 있죠? 대금 분할 있죠? 그걸 대금 분할, 대가 분할이라고 하죠. 3번, 공유 관계가 존속하죠? 재밌는 말이죠. 공유 분할 청구를 해야 돼 있죠? 시효로 소멸해 안 한다고 돼 있죠? 공유 분할 청구는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왜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요? 분할이란 말 있죠? 분할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려요. 제척기간.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4번, 공유 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분의 비율대로 면적을 분할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이걸 뭐란다?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경우가 있죠. 상이한 경우는요, 그 경제적 가치를 면적이나 가격으로 조정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길이에요? 공로예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요,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C는 경제 가치가 제일 크고 여기는 경제 가치가 낮잖아요. 그럼 똑같이 분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유물 분할의 조정이죠. 조정. 공유물 분할 속에 조정이란 말이 일어났다. 조정은 상호 양보한다. 상호 양보해서 협의에 이른다. 계약이다.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OX, X. 조정 조서가 성립되어 작성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알겠죠?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48번요. 분묘기지권이죠? 자, 분묘기지권을 보시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시효 취득하면 이게 참 문제예요. 분묘기고 시효 취득은 특약이 없는 한 그랬죠?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언제죠? 이때 특약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분묘기고 시효 취득하면 지료를 뭐시 청구 시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료를 청구할 때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잖아요. 다른 판례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지료를 뭐죠? 시효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온 판례도 있어. 최근에 나온 판례는. 알겠죠? 지료를 청구해야지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청구할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장에서 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죠. 시행된 설정은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어떻게 그 전에 분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묘기권이 인정된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틀렸죠.
여전히 인정돼야 안 돼? 인정되죠. 법적 규범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4번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한다는 말이 뭐예요? 묘를 개장한다 이 말이죠. 개장하면 분묘 기지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죠? 어제 우리 비가 폭우처럼 쏟아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묘가 일부가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쌓을 수 있어 없어? 쉽게 쌓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다시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딱 흙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또 쌓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장했다 하더라도 분묘 기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속한다 이렇게. 지금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감정평가사 문제이고요.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가장 늦게 시험 본 게 뭐냐면 법원 행정고시 시험이거든요. 법원 행정고시 시험에도 또요 분묘기지권한 문제가 또 똑같이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요 아마 우리 시험에 지금 분묘기지권한 판례가요 전원합의체 판례가 지금 봐봐 이거 법적 규범력 효력 있냐면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장생한 법률이 바뀌어지 이거 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자기 산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어. 그럼 묘를 팔았어. 땅을 팔았어. 그러니까 묘가 있는 땅을요 그대로 팔았어. 팔면서 묘를 이장을 안 해간 거예요. 그럼 판례가 뭐라겠냐?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 알겠죠? 왜요? 자기 땅을 팔았으면 땅을요 완전하게 이전해 줘야죠. 근데 묘를 남겨놓고 인도했다는 말은 그러면 어때요? 땅을 다 줬어요? 적게 줬어요? 적게 준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묘를 이장하지 않고 묘가 설치되어 있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그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고 그럼 토지를 인도했으나 묘는 이장하지 않는 경우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청구가 필요 없어. 무조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청구가 아니라고. 그때는 여기 시효 취득한 경우는 청구할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매매로 인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50번요 전세권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딸랑 3개예요. 전세권은 건물이 하나 틀렸죠.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예요. 전세권은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 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3번은 전세권은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비하고 있다. 그런데 용익물권적 성격은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52번은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죠.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전세금 1억에다가요 그 건물이요 여기 1층에다가 을이 전세권을 잡았다 이 말이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하고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는데 용익물권적 성격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죠. 근저당 이렇게 9천을 빌려주고요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 이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러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전세권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압류나 추심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렇게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갑은 설정자는 전세금을 제3자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제3자의 압류가 없다? 압류가 없다?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면 안 되죠. 왜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케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당연히 뭐가 돼? 소멸하게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하죠. 그럼 이 물상대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상대위하려면 여기서 그 전제로 뭘 해야 돼? 압류나 초심명령, 전부명령을 하죠. 자 봐봐, 압류를 했는데 이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순수해서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당받을 돈을 내가 지금 압류를 해놨죠?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대신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4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우리는 저당을 어디에 잡는다?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 그러니까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모두 없어진다?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죠. 전세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한다? 전세권자. 원칙이란 말이 뭐죠? 제3제 뭐가 없는 한 압류가 없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요? 2번? 자 54번은요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번 분할이 가능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요 원래 유치권은 일물일권주의란 말이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얘기했죠. 이게 산이 있어요. 산에 이 정도를 개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했죠. 농지고요. 이 부분은 임야고 구분이 확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나중에 뭐를 한다? 농지로서 형질 변경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이 가능한 일부의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자 3번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 봐봐, 채권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가 같이 가진 거잖아. 아까 우리 뭐죠? 우리 저당권하고 채권이 같이 가면 양도할 수 있죠. 우리가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죠. 점유니까 채권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해야죠. 인도. 그래야지 난 내가 점유하죠. 그러면 유치권이 이전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여기 봐봐, 변제를 받기 위해 그래야지. 여기다 우선이란 말이 들어가면 큰일 나. 알겠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 이때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한다?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다른 말로 환가를 위한 경매다. 환가가 뭐죠?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럼요 여기서 또 경매하는 게 또 하나.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그 수취한 과실로부터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수취한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금전이 아닐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수취한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 경매를 해야 돼. 자 5번 유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하죠. 간이 변제. 그러면 간이 변제 충당을 하면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경매 아니면 간이 변제 충당 둘 중 하나밖에 없어. 알죠? 사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 간이 변제 충당은 뭐죠?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간이 변제 충당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뭐예요? 간이 변제 충당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정당한 이유, 경매할 거리가 안 돼야 돼. 두 번째 누가 있죠? 법원의 청구. 또 감정인의 평가. 또 뭐가 있어? 채무자에게 통지. 알겠죠? 이렇게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등기하야 아니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됐죠? 그래서 자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분할이 가능해도 된다. 그래서 2번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고요. 양도와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이 되고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경매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간이 변제 충당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것은 경매 안 맞죠? 아니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한다. 이 말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2번하고 5번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
등기해야 돼,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56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치하여 먼저 유치권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죠. 먼저 뭐죠?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맞죠? 이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죠. 보존. 그러면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 적법조입니다, 불법조입니다? 적법조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하지만 사용이익이 있다. 사용이익은 뭐한다? 반환할 의무가 있다. 2번 틀렸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그러면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어. 유치권하고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4번. 여기요. 권리금. 대상 보지 말죠. 권리금. 권리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 5번.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압류전이죠. 압류전 유치권 취득.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압류전이냐 후냐. 압류전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 매수인 경락인이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여기는 4번은 정답 뭐죠? 행사할 수 없으니까 1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로 보면요. 여기서는 뭐 다 나왔죠. 알겠죠? 시험이요. 우리하고 다 똑같으니까요. 자, 58번 한번 볼까요? 자,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부동산에 부합되는 뭐 저당권 설정 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이때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렇게요. 알겠죠? 미친다. 2번.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죠. 제3취득자.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했죠. 압류하면은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제3취득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저당권을 뭐를 해야 돼요? 압류 후 뭐에 미친다? 과실에 미친다. 압류 후 과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 소유권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3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는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보다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네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네요. 지금 여기 오면 이렇게 갑의 건물이요, 이미 A가요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있잖아요. 1억이요. 근데 이 집은 3억짜리인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요, 여기 B가요 밀수인이에요. B가 산 거예요. 그래서 3억을 다 준 거예요. 매매대금을 3억을 줬더니 갑이요 1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니까 이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누가 청구한다? 갑이 청구해요? B가 청구해요? 말소 청구를 누가 하냐고. 말소 청구를. 이 B는 지금 현재 누구죠? 현재 소유자죠? 그래서 B는 현재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갑은요, 집을 지금 팔았잖아요. 현재 소유자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A하고 저당권 설정을 했죠. 저당권. 그래서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해.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죠. 물권은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제3자 기준이죠. 종전소유자도 말소를 청구. 줄거봐. 종전소유자도 말소를 청구.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채권적 청구. 그러면요,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제3취득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꼭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니까 두 개 다 알아야 되겠죠. 4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설정자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죠. 일괄경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조용을 하고 너 처음 봤네요. 일괄경매는 처음, 일괄경매는 뭐예요? 일괄경매는 뭐예요? 토지 위에 이게 갑이 설정자죠? 갑이 설정자예요. 그럼 뭘 한다? 그럼 저당권 설정하죠. 을한테 저당권. 이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그럼 갑이 저당권 설정자예요. 이 설정자가요 여기요 병한테요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병한테 건물을 이렇게 지으라겠다 이 말이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써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지 않죠. 봐봐. 저당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저당토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용익권, 지상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일괄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정자가 설정자한테 소유권 이전됐다. 설정자가 다시 샀다 이 말이죠. 설정자가 다시 샀다. 매매를 했다 이 말이 매매를 했다. 그럼 다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가 됐어?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괄경매는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누가 건물을 건축했느냐 중요하지 않죠. 경매를 청구할 당시 동일하면 돼. 알겠죠? 경매를 청구할 당시.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죠. 선순위는 언제다? 선순위는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요? 2번이 돼? 알겠죠? 2번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몇 번? 잘 몰라요? 아니 그걸 뭘 몰라? 여러분 2번이 틀렸네. 아니에요. 뭘 답이 없어요. 자요 5번부터 봐 거꾸로. 자요 후수의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 확정 시기는 매각되고 완납되고 4번은요 여기 지금 신청하고 난 다음에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죠. 저당권자에게 결력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3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하죠. 정조원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당권자 죄송해요. 압류만 하더라도 틀렸어. 이거 지금 압류하면 되는데요. 이게 제3취득자죠. 이 사람한테 통지해야 돼. 통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 나와 있어. 알겠죠? 압류만 하더라도 안 돼. 원래 압류하면 과실을 수취하는데 제3취득자에게 주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지를 해줘야 돼. 내가 지금 이거 경매하려고 압류했으니 알겠죠? 너 이제 월세 받지 못한다. 봐봐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A가 이제 저당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저당을 잡았는데 A가요. 그러면 이 저당이 이월지를 잡았는데 이것이 이 집이 지금 경매가 됐죠. 그럼 경매 신청 이 사람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이 갑에서요. 누가 앞으로 을한테 팔렸죠. 그럼 이 사람 제3취득자잖아요. 그럼 뭘 한다? 이 A가 여기 압류했다. 압류했으니까 너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월세 받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제3취득자한테 통지해야 돼. 여기는 압류만 하더라도 이게 틀렸어. 알겠죠? 제3취득자한테 뭐를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압류하면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끝이에요? 60번요? 이건 안 풀어도 되는데요. 안 풀어도 되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면 갑은 을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엑스토 지금 봐봐요. 지금 둘 다가 을 거죠. 이건 을 거다 이 말은 둘 다가 을 것이다 이 말은 이것은 안분하라 이 말이죠. 안분하라. 알겠죠? 자요 을이고요. 여기가 갑이죠. 갑이면요 여기가 을의 X하고요 여기요 Y하고 두 개 있죠. 그래서 그 후 병은요 또 이것도 해야 되겠네. 1순위와 2순위 있죠. 여기서는요 이 갑이죠. 갑이 이렇게 있고 갑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동지당이죠. 얼마씩 각각 1번 지당권을 취득했다. 얼마라고? 2억이네요. 여기는 2억 여기는 2억 이렇게 알겠죠? 공동지당이죠. 그냥 2억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건 2억이다.
그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병은요 얼마? 1억 6천이네요. 1억 6천. 1억 6천. 그다음에요 X 다음으로 정은요. 정은 얼마? 7천. 정은 7천 이렇게. 7천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요 2번 장부터 그 후 병이 경매를 청구해서 X가 얼마죠? 3억. Y가 얼마죠? 1억이야? 1억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값은요. 값은 어떻게 한다? X하고 Y에서 돈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X하고 Y가 받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 XY를 더해 그럼 얼마죠? 4억이죠. 4억, 여기 4억이죠. 그런데 이 값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2억이죠, 2억. 그래서 2억이죠, 여기 2억. 2억이죠.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4억이고 3억하고 1억을 더하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 2억에다가 X는 경매가 얼마죠? 1억 6천이죠. 여기는 얼마죠? 경매가? 너 1억 6천 아니야? 여기는 3억이죠, 3억. 3억, 여기 3억. 여기는 1억이죠. 여기 3억이고 여기 1억이잖아요. 경매가. 여기는 1억 6천은 후순이고 후순이. 병은 후순이고. 알겠죠? 정은요. 정은 7천만 원 후순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경매가 됐는데 X는 3억 원에 매각됐고 그 다음에 또 Y는요 1억 원에 매각됐다고 돼 있잖아요. X는 3억이고 Y는 1억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면 돼. 6이고 4죠. 그럼 얼마예요? 그렇게 1.5를 맞아요. 자요, 여기는 3이 6억이죠? 6분의 4억이죠?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이니까 얼마예요? 1억. 얼마? 5천?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5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됐어? 1억? 5천이겠네. 이거 꼭 계산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세표로 안 돼요? 그렇죠. 이래서 2억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받아간다 우리? 여기서 값이 얼마 받아가? 여기서 3억 중에서 얼마 가져가? 1억 5천을 받아가고 여기서 얼마 받아가? 5천을 받아가죠. 남은 돈이 얼마다? 여기는 5천이 남고 여기는 얼마 남아? 1억 5천이 남죠. 그러면 1억 5천을 누가 받아가고 병이 5천을 누가 받아가고 정이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누가 받아간 걸 얘기했죠? 누가? 정 그러면 5천이지 얼마예요? 정은 5천이다. 그럼 여기서 매각되어 있다. 정이 Y에, 병이 Y에서 3억 원에 매각돼서 배당이 많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 똑같아요. 노.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요. 이건 20배당이든 동시배당이든 20배당이든 동시배당이든 똑같아요. 알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봐. 배당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오케이. 여러분 여러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똑같으면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채무자금은 무조건 안분행을 정하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무조건 안분행을 정해라. 왜냐? 20배당이나 동시배당이나 배당금은 똑같다. 무조건 안분행을 정해야 돼. 왜 그러냐? 지금요, 이거 값이죠? 여기서 지금 얼마? 2억이죠? 2억. 그 다음에 값에요. X하고요. 여기 Y가 있죠? 여기는 경매하니까 3억이고, 여기는 얼마죠? 1억이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요, 1순위가 있고요. 여기 2순위가 있죠? 1순위가 2순위가 있고, 여기는 값이요, 얼마다? 값이 2억을 받으면 돼. 아무튼 여기에서. 둘 중에 다 2억만 받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는 값이 여기서 2억이죠? 여기 공동담보니까요. 4억이 아니고 2억이죠? 여기는 얼마라고 그랬죠? 영어 병이요, 1억 6천이죠? 여기 정은요, 7천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러면 무조건 내면 동시고 이시고 필요 없어. 무조건 안분행을 정하는 거예요. X하고 Y에서 무조건 안분행을 정해. 그래서 먼저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경매대금을 먼저 더해. 그럼 얼마예요? 4억이죠. 여기 4억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갑이 받을 돈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2억은 갑이 받을 돈이죠. 2억이죠. 갑이 받을 돈이고 X의 경매대금 얼마예요? 3억이죠. 3억은 이건 X죠. 여기는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은 뭐예요? Y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정해. 이거 1억 5천이죠. 이건 얼마다? 5천이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배당금을 보는 거예요. 배당표가 딱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배당표가 작성이 되면 X하고 여기 Y에서 배당표가 되는 거예요. 1순위로 누가요? 갑이요. 여기서요. 1억 5천을 받아가고요. 여기서는 5천을 받아가니까 딱 돼 있는 거예요. 배당표가. 그럼 남는 돈이 얼마? 2순위로요. 2순위로 여기 병은요. 얼마 받아가요? 1억 5천이니까 3억짜리니까 1억 5천만 받아가고요. 여기요. 정은 얼마 받아가요? 정은요. 여기 갑이죠. 정은요. 5천을 받아가게 돼. 5천을. 5천을 받아. 이게 딱 이렇게 배당표가 돼 있어. 이랬는데요. 지금 여러분 말하는 것은 지금 갑이요. X를 먼저 경매해서 2억을 다 받아갔다 이 말이죠.
그럼 2억을 다 받아갔다는 것은 갑은 이 X 부동산에서 자기 몫은 얼마요? 1억 5천인데 5천을 더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X에서는 병이 1억 5천을 받아갔는데 얘가 2억을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이시배당을 하면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다 받아가. 그러니까 3억 중에서 2억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는 원래 이 X 부동산에서 병의 몫은 얼마죠? 1억 5천인데 2억을 가져가니까 이 사람은 1억밖에 못 가져가죠. 그럼 1억 손해받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이 병은 갑이 다른 부동산에서 받아갈 돈 5천만 원 이것을 대신 받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부동산에서 갑이 받아갈 돈이 5천이죠? 이 5천을 병이 받아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돈이 얼마밖에 안 돼? 5천이죠. 그러니까 정은 5천만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거 따지지 마. 이시고 동시고 필요 없어. 우리가 채무자가 동일하죠? 채무자 소유로 동일하면 무조건 안분행을 정해야 돼. 그대로만 받아가는 거예요. 동시고 이시고. 근데 이시하고 동시의 차이는 뭐냐? 동시배당은 이렇게 계산해서 처음부터 안분행을 받아가는 데 비해서 이시배당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일단 경매죠 1순위가 먼저 다 받아가. 그러더라도 다른 부동산에 다시 또 안분행을 정하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동시든 이시든 관계없이 채무자가 동일할 때는 무조건 안분행을 정한 대로 배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알면 돼. 만약에 여기서 갑이 채무자고 여기가 을의 것이고 여기가요 물상보증인 X 것이다. 물상보증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갑은 을한테 2억을 빌려준 것이 X한테 2억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것이 먼저 경매돼서 3억이 나오죠? 그러면 2억 받아가죠?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X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알겠죠? 책임 안 지니까 X 밑에 있는 정은 7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계산하는 거 봤죠? 계산하는 거. 근데 이제는 이제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포기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을이 있고 갑이죠? 갑이 2억 빌려줬죠? 2억인데 여기서요 을의 것 을의 소유가 있고 여기요 X는 물상보증이다 이 말이죠. 물상보증 이건 3억이고 이런 경매대금 1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일단 만약에 동시배당이 된다 이거. 동시배당이 되면은 일단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줬지 X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무조건 을한테서 3억 중에서 2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죠? 을에 대해서 2억을 받아가. 2억을 누가? 갑이 받아가. 갑이 2억을. 그런데 이 X는요 을을 보증을 쓴 사람이지 을의 부동산의 후순위 병을 보증 쓴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병은 이건 1억 6천인데 여기에서 을이요 2억을 가져가죠? 그 2억 가져가면 얼마 남아? 1억 남죠? 그럼 병은 1억만 가져가는 거예요. 1억만. 1억 5천이 아니고 1억만. 그 다음에요 여기 이 X는 정한테 7천을 빌렸으니까 정이 2순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가 되면 1억 중에서 7천은 정이 가져가고 자, 이 X가 얼마 가져가? 3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보증인일 때 이런 말이고 알겠죠? 그런데 둘 다가 채무자의 것일 때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이시배당이든 동시배당이든 관계없이 안분액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을 빨리 해야 돼. 계산한 대로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둘 다가 동일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 그러면 읽어야 돼? 말해야 돼? 오케이. 그게 정답이야. 알겠죠? 그리고 딱 보면은 감이 오는 그날 따라서 이렇게 감이 딱 오는 그런 번호가 있어요. 알겠죠? 그 번호로 가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5천이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